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최저임금 올라봐야 조삼모사, 결국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손해다 라는 영상이 달리는 겁니다. 최저임금 관련 이슈가 많은데 최저임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게 노동자의 어떤 그런 먹고 사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관가해서도 안 되고 관심을 안 가져서 안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 왜냐? 본인들이 먹고 사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자영업자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최저시급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최저시급을 받는 최저시급 근로자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년 2025년 최저시급이 개정이 됐죠. 1030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비 170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어떠면 이제 마지막 만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많이 걱정하시죠? 걱정하시는 분 많죠. 예전에는 자영업자분들, 고용주분들만 걱정했으면 지금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분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둘 다 걱정합니다. 둘 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할까? 일단 고용주 입장에서 자영업자분들도 고용주죠.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이 제일 크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뉴스를 보면 그 자영업자분들 우는 소리 있죠. 어떻게 장사하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임금이 많이 나가는데 우리 죽으란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장사 접어야겠네, 못 해먹겠다, 우리도 살 방법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 진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에서도 이제 그 자영업을 하면서 제 방송 라디오 삼아 들으시는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최저임금 이제 인상 결과를 보면서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튼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자영업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장사가 잘 되는 분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돈 나가는 거니까. 맞잖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인건비를 정부에 받아 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장사에서 남는 돈으로 인건비 충당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건비 부담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점점 이제 마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진율.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장사해가지고 많이 못 남겨 먹습니다. 점점 못 남겨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자재 가격 올라가지, 세금 올라가죠. 그리고 배달 요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올라가고, 거기다 인건비까지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평소처럼 많이 사 먹는 것도 아니고요. 점점 이제 음식 주문 횟수를 줄이고 있다 보니까 난감하죠. 이게 지금도 줄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줄여야 되냐. 그래서 사람 안 쓰겠다는 이제 그런 가게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근무 시간 줄이겠다, 알바생은 기존에 6시간 썼으면 내년에 4시간만 쓰겠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왜 힘드느냐. 근로자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최저시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바생들. 아무래도 알바가 대부분 시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안 들려요? 요즘에 알바 자리 잘 없다, 알바 굉장히 심하다, 알바가 잘 안 보인다, 알바 오래 못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택배 상하차나 쿠팡 같은 데 많이 가죠. 왜 많이 가냐? 원래 같으면 여자분들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힘드니까 안 했어. 근데 왜 그런 일 자처하냐면 알바가 없거든요. 여자분들이 보통 알바하는 게 서빙이나 편의점 알바인데 그거 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서빙 알바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서빙 알바가. 고깃집 아닌 이상은 없어요. 고깃집도 요즘에 서빙 로봇이 나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홀장사 하는 것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서빙 알바 하는 사람도 없고 계산 알바 하는 사람도 없어요. 계산은 또 요즘에 키오스크로 대신하다 보니까. 그럼 남는 게 편의점인데, 편의점의 경우 이제 주말 주간 말고는 알바 자리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 보통 주간 자리 들어가야 돼요. 주간 자리. 근데 이제 평일 주간은 보통 점주님 도맡아 하시고, 그러면 남는 시간이 주말 주간밖에 없어요. 야간은 보통 남자 알바습니다. 근데 요즘에 주간 알바 자리 한 자리 나면 지원자가 한 4, 50명 돼요. 이게 무슨 회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알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뭐 근무 시간을 많이 책정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 편의점 입장에서 주휴상을 줘버리면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그 주휴상을 안 주는 쪽, 주휴상을 안 주는 쪽으로 고용을 하려면 일주일 기준 14시간만 고용합니다. 14시간. 15시간 이제 넘어가면 무조건 주휴상을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많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14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 14시간. 그렇게 알바를 뽑습니다. 그럼 편의점이면 7시간, 7시간에서 14시간. 이렇게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급이 높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으니까 돈이 안 돼, 이게. 맞잖아요. 알바에서도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오래 해야 됩니다. 근데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한 알바를 안 뽑으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여자분들이 이제 쿠팡을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최저시급 인상은 분명히 쿠팡이나 CJ 같은 그런 택배 상하차 쪽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직원 수를 줄이거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급 받아서 이제 알바나 이제 용돈벌이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손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저시급이 6,030원일 때 알바를 많이 했는데, 이때는 알바도 많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좋았는데 현재는 만원이 넘은 알바가 정말 적은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 공무원의 보수를 역전하게 되어서 공무원들의 불만도 야기하는 등 안 좋은 영향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근데 나는 이거 뭐 최저시급 오른 뭐 나라 쪽에도 책임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죠. 왜냐, 아니 만원 시급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네, 여러분. 근데 이제 와서 왜 딴 말 하시나요? 분명히 만원 시급 올려라고 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입니다. 근데 시급을 많이 올리니까 가장 타격받는 게 또 서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급 일자리 누가 많이 하겠어요? 부잣집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 중산층이 많이 할까요? 당연히 서민층이 많이 하겠죠. 근데 왜 시급을 많이 올려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6,030원으로 일하면 이게 시급만으로 200 이상 버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6,030원이면 언제야? 어, 6,030원이면 2016년이네.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네. 이때는요, 여러분, 시급만으로 200 넘기기 힘들었어요. 200 넘기기. 시급 받는 일자리 중에 200이 넘어가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때 알바 자리 많았죠.
알바 자리 왜 많았을까요?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왜 시급을 왜 10,000원 가까이 올려야 된다 이 말을 왜 했냐면 6,030원 받고 이제 시급이 적었을 때는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알바는 좀 있는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큰 돈 안 되니까 시급을 많이 올리면 우리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시급 올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대선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많은 공약을 걸었고 많은 공약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공약은 왜 걸었을까?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당선되려면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모든 후보가 시급 10,000원을 다 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시급 2,000원대다 보니까 이걸 일을 많이 해도 새우 200 넘기 힘드니까 제발 좀 시급 좀 올려주십시오. 시급 좀 올라가서 우리 좀 돈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분명히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란 거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 어떤 생각 들었냐 하면 그 당시 시급 사람들이 올려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과연 시급을 많이 올리면 알바 자리 기회질 텐데 알바가 아니게 될 텐데 괜찮으려나? 아니 시급 많이 얻으면 사장이 직접 하지 왜 직원 고용할까? 이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말이 현실화 돼버린 거야. 네. 지금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알바생보다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멀리 봐야 돼, 멀리.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의 문제가 뭐냐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급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성에 충실합니다. 법 같은 것도 떼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많잖아요. 감성이 휘둘려가지고 감성이 휘둘다 보니까 당장 급한 거 당장 부족한 것만 생각하지 나중에 가서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시급 10,000원 올리면서 이런 또 부작용 발생한 거예요. 부작용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또 일자리 같은 게 또 침해받다 보니까 이제 와서 시급 줄여야 된다, 올리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있잖아요. 제도라는 거를 볼 때 당장 혜택 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 법이라는 거는. 근데 확실히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법지식이 낮은 게 이런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장 혜택 보는 거, 당장 좋아진 건 생각하지 나중에 가서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거는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당장 좋은 게 있으면 나중에 더 나빠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돼. 법이라는 게 당장 좋아도 나중에 훨씬 더 나빠지는 게 있으면 그 법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받게 된다고 빡빡 웃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제일식 올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뭐 직원 수를 줄인다거나 경영 포기한다거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알바 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